상악골 안쪽에는 풍선 같은 비어있는 구조가 있고 사람마다 풍선의 두께나 재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를 상악동이라고 부르고 풍선의 막을 상악동 막이라고 부릅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이 비어있는 공간에 막을 들어 올리고 필요한 경우에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위턱의 어금니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그 뿌리가 상악동과 아주 근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미 뿌리가 상악동 안쪽에 막과 닿아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그 자리에 뼈가 쪼그라들게 되는데 이를 치조골 흡수라고 부르고 그와 동시에 비어있는 구조인 상악동이 점점 커지며 아래로 내려오고 이를 상악동 함기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턱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내원하신 분들 중에서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아있는 뼈가 별로 없으면 짧은 임플란트를 심거나 각도를 기울여서 심거나 심지어 광대뼈 쪽에 심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가진 해부학적 한계를 극복해서 보다 이상적이고 예지성 있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수술법이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치조정 접근법과 그리고 외측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치조정 접근법은 어금니가 있었던 자리에서부터 골을 삭제해서 상악동 저에 도달하는 방법이고 수압거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악동 막을 거상하고 고리식재를 충전하면서 그 압축력으로 상악동 막을 거상하는 방법입니다. 외측 접근법은 상악골의 협측으로 즉 옆에서부터 접근해서 잔존 치조골 상방에 본 윈도우를 형성하고 상악동 저로부터 막을 들어 올려서 공간을 형성하고 골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치조정 접근법의 장점은 잇몸 절개를 최소로 할 수 있어서 수루, 붓기나 통증이 외측 접근법에 비해서는 적고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외측 접근법에 비해서는 이식할 수 있는 뼈이식 양에 한계가 있어서 남아있는 골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 케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악동 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악동 내의 염증, 상악동 막의 찢어짐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블라인드 테크닉이라는 점입니다. 외측 접근법의 장점은 치조정 접근법의 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상악동 내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이 가능하고 치조정 접근법에 비해 많은 양의 뼈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외측 접근법이 더 적절한 수술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잇몸을 절개해서 접근하다 보니 출혈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수루 붓기나 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아주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술전 CT 등을 통해서 환자에게 좀 더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자체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상악동에 염증이 많이 있었던 경우 치주 질환에 의한 감염이나 수술 후에 흡연 등으로 인한 치유 불량,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 생기는 상악동 막의 천공 등으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코피나 콧물은 상악동 거상술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수술 후 만성적인 비염이나 코막힘 또는 코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들이 상악동 염증의 증상입니다. 상악동 수술 이후 상악동염 증상이 생기게 되면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등 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파노라마나 CT 등의 적절한 방사선 촬영을 활용해서 상악동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고 진단에 따라서 절개 및 대농, 이식제의 제거, 상악동 세척술, 이비인후과의 협진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악동 수술 이후에는 콧물이나 코피가 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절대 코를 풀지 마시고 젖은 수건이나 휴지, 거즈로 닦아만 주세요. 코풀기, 빨대 쓰기 등 압력이 가해지는 행위, 흡연을 최소 2주 정도는 피해주세요. 뼈이식 양에 따라 눈 밑까지 부기가 생기거나 멍이 들 수 있어 얼음찜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면 병원으로 내원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악동 거상술의 방법들은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수술법인데요. 만약에 발치를 하고 나서 급속 고리식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발치 후 일어나는 치조골 위축이라든지 상악동 함기화들이 적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각동 거상술의 양이 줄어든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동 거상술이라는 어려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쉽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